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학년도 6월 목평 나연 30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평가한 문제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수능과 가장 유사한 문항이라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만큼 소중한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쯤 이거 지금 30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포기해가지고 들어오지 말고요. 꼭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듣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선생님이 최대한 이제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거니까요. 네, 한번 문제부터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차 함수 fx에 대해서 4차 함수다. 근데 뭐 최고차 한계수 이런 힌트는 지금 없고요. fx가 그냥 4차 함수다 라고만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5 이하의 모든 자연수인 거네요. 그러면 괜찮지 않아? n이 지금 몇 개밖에 없어? 5개밖에 없거든. 1, 2, 3, 4, 5. 고작 5개예요. 그쵸? 그랬을 때 이런 지금 관계식이 지금 성립한다.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 n값 자체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그치? 요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n이 3과 4였을 때는 n과 3과 4였을 때는 함수 fx의 x의 값이 n에서 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이게 뭐가 안 된대? 양수가 아니다라고 주어졌어요. 수능이나 이 평가원 문항들은요. 되게 이런 부정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 뭐 크지 않다. 양수가 아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바로바로 이제 좀 다른 표현을 우리가 더 익숙한 표현을 좀 만들고 가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양수가 아니다. 그 얘기는 0보다 어떻다? 뭔가 이제 작거나 같다라고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좀 해놓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네, 근데 이 사실은 n에서 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사실 이제 n에서 n 플러스 2까지 이제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이다. 그럼 이 n에서의 어떤 함수값 n, f, n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함수값 뭐 n 플러스 2, f, n 플러스 2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그 이제 두 점을 이은 직선의 뭐랑 똑같다. 사실은 얘는 이제 기울기의 의미랑 같다. 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조금 이제 표현을 좀 먼저 해놓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네, 요 식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n 플러스 2에서 요거 지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자체가 기울기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주면 지금 2가 되는 거겠죠. 2분의 그 다음에 함수값 f의 n 플러스 2 마이너스 fn 얘가 지금 뭐다? 걔가 지금 n에서 n 플러스 2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0보다 어떻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언제? n이 3이랑 4였을 때만요. 이런 조건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뭐 그랬을 때 이제 128 곱하기 뭐 f 2분의 5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자, 조건이 지금 요 가나 조건을 잘 보면은 일단 요거에 좀 포인트 줬으면 좋겠어. n이 몇 개 안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지금 어떤 수열의 합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 한번 대입해보고 규칙성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뭐가 되겠다? 이 가조건을 이제 한번 n이 1부터 한번 집어 넣어보는 거지 뭐. 그쵸? 그래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n이 1이었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쟤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써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1까지 fk인 거예요. 결국 뭐 하란 얘기야? 그냥 1까지만 더 하란 얘기인 거니까 f1에서 끝나는 거죠. 시작이자 끝이야. 1 넣은 게. 그치? 근데 그게 지금 뭐랑 똑같다고? 여기 오른쪽에도 n에다가 1을 넣어주게 되면은 f1 곱하기 f2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싸 F1 약분 싹싹 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F1이 뭐일 수도 있어. F1이 0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쵸? 0이 아니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 0이면 얘네 0으로 막 나누면 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눠버리면 안 되고 이렇게 묶어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F를 묶어주게 되면은 1-F2 얘가 지금 이제 0이다. 이런 식이 지금 한 개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 자, n이 2였었을 때는 시그마 k는 1부터 n자리의 2까지 이렇게 이제 가는 상황인 건데 얘가 지금 얼마? 얘가 지금 fk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1 넣어주고 끝은 2 넣었을 때예요. F1 더하기 F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이제 오른쪽 식에다가 n에다가 2를 넣게 되면은 F2 곱하기 F3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요 식도 지금 하나가 지금 유도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더 이상 뭔가 묶을 건 없는 것 같고 또 가볼까? n이 3이었었을 때 n이 3이었을 때 바로 갈게요. 얘는 이제 1부터 3까지 가는 거니까 어떻게 더해지는 거다? 이때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요렇게 이제 3까지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 우항에는 지금 뭐를 넣어줘? 3이랑 4를 넣어주면 돼. 그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식도 하나 또 만들어줬고 또 가볼까? n이 4였었을 때 n이 4였었을 때는 어떻게 돼? F1 더하기 이제 규칙 보이죠?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에 4 넣어주면은 F4 곱하기 F5야. 이왕한 거 한 개만 더 할까? 마지막까지 n이 뭐였었을 때? n이 5였었을 때까지 한 번만 더 써봅시다. 그러면 지금 요거 위에씩 만들어진 거고요.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더하기 F4 더하기 F5 여러분이 이제 뭐 시험제 쓰실 때는 땡땡땡 하고 쓰셔도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다? F5 곱하기 F6이다. 이렇게 이제 요식도 지금 요도를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F1, F2, F3, F4, F5 5개나 있거든요. 뭔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때요? 지금 얘를 이제 뭔가가 우리가 더 간략하게 식을 만들고 싶어. 근데 연립을 해야겠죠? 식이 5개나 있으니까 연립을 할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봐봐봐. 요 식이랑요. 요 식이랑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어? 얘를 뭐 2번 식이라고 하고 1번 식이라고 한다면 뭐를 해버리면 지금 뭐가 한 게 없어지네? 그쵸? 2번에서 1번식을 빼버리게 되면은 지금 F2, 지금 여기서 지금 F1, F1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떤 식이 남게 돼? 그때 이제 F2, 좌변은 F2만 남게 되고 이쪽은 이것 빼기 이건 건데 얘가 또 F2로 묶여요. 그쵸? 그래서 F2에 F3 마이너스 F1이다. 요렇게 이제 또 만들어지는 거라고. 괜찮죠? 오, 그러면 얘가 지금 또 F2, F 있으니까 아까 쌤이 말했어요. 함부로 약분시키면 안 된다고. F2로 뭐해? F2로 묶어버려. 그러면 이제 여기가 1이 생기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F3에 플러스 F1 얘가 지금 0이구나. 요런 식도 지금 한 개가 탄생이 되는 거겠죠. 조금 더 간단해졌습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요 3번식에서 2번식을 빼버리면 두 개가 이게 싹싹 날아가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요거 딱 빼주면은 F3만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F3을 공통으로 끼고 있으니까 아까랑 비슷한 상황이야. F3으로 묶고 F4 마이너스 F2다. 요렇게 지금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또 한 번 뭐로 묶어? F3으로 요렇게 이제 묶어주면은 이때는 이제 1 넘기면 마이너스 F4 그 다음에 플러스 F2 얘가 지금 0이겠구나 라고 요런 식이 또 만들어집니다. 규칙이 좀 보이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마찬가지로 뭐 4번식에서 3번식을 빼주게 되는 거겠지만은 사실은 그 과정을 또 하지 않더라도요. 구조적으로 지금 요 안에 있는 숫자만 바뀌고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 바로 갈게요. F4에 1 마이너스 요거 이제 한 개 올라간 거 F5 그 다음에 플러스 한 개 작은 거죠. 그쵸? 2, 1, 3, 2, 4, 3이 되겠네. F3 얘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한 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5번식에서 4번식을 빼주는 거지만은 굳이 할 필요 없이 바로 가자고. 얘는 이제 F5가 될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한 개 올리면 F6이 되고요. 이제 한 개 내리면은 F4. 얘가 지금 0이다. 요렇게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식 자체를 이렇게 조금 더 줄여봤어요. 그 형태 자체를 지금 아까는 막 5가 6이 막 양변을 막 있고 난리가 났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연립을 함으로써
지금 한식의 지금 함수값 자체가 지금 이렇게 다른 값들이 이렇게 있게끔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연립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힘들 것 같아. 그쵸? 이 상태에서 이제 조금 놔두고 이제 우리가 아직 안 쓴 그 나 힌트를 좀 써보도록 하겠어요. 네, 나 힌트에서는 아까 무슨 얘기였었냐면은 n이 3과 4였을 때는 지금 요런 식을 항상 만족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요거를 이제 n에다가 3을 넣어보고 4도 한번 넣어봅시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볼게요. 자, 나 조건에 의해서 n이 3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f5 마이너스 f3 나누기 얼마? 2가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요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음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혹은 뭐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이렇게 쓸까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근데 지금 잘 보면 F5랑 F3이 지금 보여요. 여기 있네. 그쵸?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 마이너스로 묶게 되면은 마이너스 F5에 마이너스 F3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이 값 자체가 지금 무슨 값이다? F5 빼기 F3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죠. 그쵸? 그 얘기는 이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값 자체가 절대로 뭐가 될 수 없어. 이 값 자체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얘 지금 뭔가 1 플러스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아, 그럼 무조건 F4는 뭐가 돼야겠구나. 얘가 지금 무조건 0이 돼야겠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좋아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n에다가 뭐를 넣겠다? n에다가 한번 4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를 한번 넣어보면요. 똑같이 지금 얘는 F6이 되고 F4가 되고 나누기 2.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될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치? 근데 F6 빼기 F4는 어딨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 얘도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1 마이너스 된 거니까 플러스가 될 거잖아. 그럼 결국 뭐가 또 0이 돼야 돼? 무조건 얘가 아닌 F5 값 자체가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또 힌트를 얻어낸 거죠. 아, 좋다. 지금 F4랑 F5 지금 두 개의 함수값에 대한 지금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는 좀 이제 나 조건도 다 써먹었고 가 조건도 지금 쓸 수 있는 대로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좀 더 이제 F3이라든지 F2라든지 F1이라는 값 자체들에 대한 힌트를 좀 얻어보자고. 괜찮죠? 이제 가볼게요. 자, 일단 지금 이게 F4가 0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F4 지금 쓰인식 보니까 여기 있다. 그치? F4가 지금 뭐라고요? 얘는 무조건 0이에요. 그치? 근데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F3이 만약에 이제 0일 수도 있어요. F3이 0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F3이 0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 만약에 F3이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절대로 0이 아닌 거니까 얘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요식 자체가 무조건 이제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근데 F 지금 4는 0이면은 1 플러스 F2가 0이 돼야 된다고. 그치? 그럼 F2 값이 그때는 얼마인 거야? F2 값이 그때는 이제 무조건 마이너스 1이 돼야지만이 요식 자체가 0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0이 아닌 거랑 0인 거랑 곱해져서 0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러면 이때는 F2가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F3이 0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무슨 일이 또 있는 거냐. 얘가 만약에 0이다? 그러면 지금 요식 자체가 지금 0이면은 얘가 지금 F2가 반드시 뭐 마이너스 1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 F3이 0이야? 그럼 이제 F2가 0일 수도 있고 F1이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케이스가 나뉘네. 이렇게 가봅시다. 자, 요 케이스였었을 때는 F3이 지금 0이었었을 때는 F2가 0이어도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F2가 0이 아니어도 또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FE가 0이다? 얘가 지금 만약에 0이 돼버리면은 지금 여기식에서도 얘가 지금 FE가 0이 된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럼 F1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1 곱하기 F1이 0인 거니까 F1이 다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 지금 이때는 F1이 또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F1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 두 번째 케이스. F3이 0이고 FE가 0이 아니야. 자, 얘가 지금 0이고 얘가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 요 식이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요게 지금 무조건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그 얘기는 1 플러스 F1이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F1 값 자체가 무조건 얼마다? 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러면 F1이 다시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얘가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쵸?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요식 자체가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FE 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얘가 지금 0이어야 되는 거니까 FE가 1이어야 되겠구나. 그쵸? 짜라고 있죠? 그러면은 FE가 그때는 얼마다? 그때는 FE가 1이어야 돼. 해서 얘도 1, 2, 3, 4, 5 다 찾은 겁니다. 6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F3이 0이 아니었을 때는 아까 FE가 마이너스 1이었었고 FE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때는 1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F1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 이때는 F1이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때 케이스였을 때는 이때는 F1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구나? 네, 0이 돼야겠구나. 이런 지금 조건들을 우리가 케이스마다 지금 분류해서 찾아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려 가봅시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될지 한번 이제 추려 가봐야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이제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지금 나온 케이스인 건데, 사실은 이제 F3이 0이었었다. 근데 F2도 0이고, F1도 0이고, F4도 0이고, F5도 0이에요. 이거 쌤이 같이 한번 써보면, F1도 0이고, F2도 0이고, F3도 0이고, F4도 0이고, F5도 0입니다. 근데 4차 함수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죠? 일단 쌤이 이제 좀 그려볼 건데, 이런 애들이 지금 다 0값을 가진다는 얘기는 무조건 X축에서 이렇게 5개의 점을 만나야 돼요. 그쵸? 그럼 4차 함수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요. 말이 돼요,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4차 함수는 실근을 최대 몇 개 갖거든. 최대 4개 갖게 돼요. 근데 이런 지금 F1, 2, 3, 4, 5 5개에 지금 만난다라는 것은 이 fx가 4차 함수라는 그 가정 자체에 지금 모순인 거라고. 위배되는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있다 없다? 이런 케이스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번에 F3이 0이었을 때 FE가 0이 아니고 F1이 마이너스 1이고 FE가 1이다. 자, 요 조건에서는 우리가 일단 F3, F4, F5가 지금 다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fx 입장에서는 3, 4, 5가 다 뭐다? 얘가 지금 실근이에요. 그쵸? 그래서 쌤이 요 두 번째 케이스를 옆에다가 식을 좀 세팅을 하러 한번 좀 가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조건. 지금 보시면 요 두 번째 조건에서는 F1이 마이너스 1이고 F2가 1이었었어요. 그쵸? 쌤이 이제 아까 있었던 거 여기로 좀 옮겨 와봤는데 1번은 탈락한 상태인 거고요. 자, 그럼 이제 2번 식에서 지금 우리가 식을 좀 세팅을 좀 해볼 건데 fx 입장에서 뭐라고? 4, 5, 3은 지금 근이라고. 4를 넣어도 0이고 5를 넣어도 0이고 3을 넣어도 0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를 근으로 갖는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fx를 어떻게 세팅을 할 수가 있겠다. fx는 인수로 뭐를 갖고 있는 거야? 인수로 x-3이랑 x-4랑 그 다음에 x-5 이런 애를 지금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fx는 지금 몇 차 함수인 거니까 얘는 지금 4차 함수인 거니까 그럼 이제 한 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 몇 차식이? 네, 1차식이요. 이렇게 한 개만 더 있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했으니까 세 번째도 한번 보면요. 이때는 이제 F2가 마이너스 1이고 F1이 0이에요. 그럼 그때 이제 F3이 0이 아니라고 했는데 F3을 일단 한번 구해 봐야겠죠. F3도 이제 아까 우리가 있었던 요 힌트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주면 되겠네. 여기는 지금 얘가 마이너스 1인 거고 F1 자체가 지금 0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요식 자체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 곱하기 뭐가 0이에요?
네가 지금 0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얘가 지금 F3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무조건 1이 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F3이 0이 아닌 조건에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얘까지 좀 같이 이용을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fx도 지금 잘 보면은 자 4랑 5를 근으로 갔는데 여기 또 있죠. 1도 근으로 갖는다고. 그 얘기는 이 fx식 자체가 뭐를 인수로 갖는다? x-1, x-4, 그 다음에 x-5 마찬가지로 뒤에는 이제 뭔가 1차식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이제 cx 더하기 d다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1하고 2를 다 넣어가지고 a, b, c, d를 찾으면 되는 건데 이게 fx가 일단은 둘 중에 뭔가 하나의 케이스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하나 걸러줘야 된다고요. 그쵸? 뭔가 지금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상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봐. 얘가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지금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요 2번식과 그 다음에 3번식을 좀 그어보고 둘 중에는 이제 어떤 함수가 우리가 실제로 찾는 fx인 건지를 추려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쵸? 한번 보시면 fx는 지금 요 2번식에서는 3, 4, 5를 무조건 지나야 돼요. 그쵸? 그래서 3, 4, 5 이런 애들은 무조건 x축과 이제 만나면서 이제 지나야 되는 형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잘 보면은 사실은 이거를 이제 직접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굉장히 유용한 이제 정리를 하나 알고 있죠. 네, 어떤 정리?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이 사이값 정리는 사실은 이제 이 칠근의 존재성을 우리가 따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유용한 정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을 알 수가 있냐면 자, 일단 조건 자체는 닫힌 구간에서 뭐여야 된다? 연속이기만 하면 돼요. 조건 자체는. 근데 이 문제에서는 fx는 당연히 지금 다항함수인 거니까 모든 실수에서 지금 연속이 되겠죠? 네, 그럼 당연히 어떤 닫힌 구간에서도 연속이 될 거예요. 어디를 잡든 간에. 그랬을 때 이 지금 구간의 양 끝점에다가 이 함수값을 넣었는데 걔네들을 곱했더니 음수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얘가 만약에 양수면 얘가 음수고 얘가 음수면 얘가 양수 이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이런 거를 만족하면은 반드시 FC가 0인 요 C가 이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만족하는 C가 요 A와 B 사이에 존재한다. 그게 사이값 정리를 우리가 응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쌤이 지금 그걸 좀 한번 써볼게요. 이 fx 자체가 요런 점들을 지나는 건데 지금 문제 상황에서 잘 보면요.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 음수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는 1 양수값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무조건 연속인 거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될 거라고. 그쵸? 그러면 반드시 FC가 0인 요런 지금 값이 존재해 안에 존재한다고요. 왜? 사이값 정리 때문에. 이해됐죠? 네. 이런 구간에서는 얘는 연속인 거니까 무조건 x축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뭔가가 지금 이 C라는 점에서 F값 자체가 0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또 3을 지나고 4를 지나고 5를 지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쵸? 이게 지금 뭐다? 이게 2번식에서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는 fx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3번식에서도 fx 한번 구해볼 건데 이때는 지금 1이랑 그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있었을 때 어떻게 지나야 된다? 지금 1과 4랑 5는 반드시 x축과 만나면서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요 f2 값 자체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f3이 1이라고 했거든. 맞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사이값 정리해서 뭔가 좀 연속이 되는 형태인 거니까 어떻게 된다? 무조건 이 x축과 만나는 어떤 fc가 0이 되는 그런 c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2와 3 사이에. 그쵸?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요거로 이제 지난다라고 보고 이제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요렇게 이제 되겠죠. 요런 식으로. 됐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얘는 사실은 이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형태고 얘는 최고차항계수가 지금 양수인 형태잖아요.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다시 한번 조건을 보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 지금 뭐를 안 써먹었냐면요. 사실은 이 F1, F2, F3, F4, F5 다 구해놨는데 이 F6에 대한 힌트는 아직 안 구했어요. 그쵸? 그 F6에 대한 힌트가 지금 어딨나 봤더니 얘는 무조건 얘가 0이어야 돼서 이런 값들에 대한 우리가 추론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또 F6이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 그쵸? F6이 지금 뭐라고? F6에서 F4를 빼주면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아까 F4는 0이랬거든. 그럼 무조건 F6은 뭐란 얘기죠? F6은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요 얘기인 거죠. 그럼 봐봐봐. 지금 요 상황에서는요. 5를 지나면 6이 돼버리면 얘는 음수가 맞아요. 괜찮아.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요 세 번째 케이스죠. 요 케이스였을 때는 6을 넣으면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돼? 양수가 돼버리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다 구했다. fx, 진짜 우리가 찾는 fx는 뭐다?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f6에 대한 조건을 써먹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fx 다 구했어. 얘다. 결론을 지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뭐만 해주면 된다? 요 a값과 b값을 구해서 fx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하려는 f2분의 5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가볼게요. 대망의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자, 우리 이제 A와 B값만 구해주면 되는 건데 딱 힌트 2개 있으니까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안심하고 천천히 계산만 빠르고 신속하게, 네, 천천히 아니고, 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F1은요, 1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4에 A 더하기 B, 요렇게 될 건데, 그 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야. 요거 지금 주어진 거고, 마찬가지로 F2 값은 이 갖다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에 2A 더하기 B야. 걔가 지금 1이다.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 다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4인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24 A 더하기 B 값 자체가 얘가 1이다. 이렇게 둘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금 얘 지금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6인 거니까 마이너스 6에 2A 더하기 B 값이 1이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지금 뭐 해볼까요? 이거 지금 연립해줘야 되는 거니까 4배를 한번 해버립시다. 4배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24에 2A 더하기 B. 얘가 지금 4가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전개해보면 사실 뭐 마이너스 48a 마이너스 24b가 4가 되는 거니까 얘랑 이제 뭐 해줄 수 있어요. 얘는 지금 24a 더하기 24b가 1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뭐 해주면 되겠다? 더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랑 얘 더해주시면은 얘 싹싹 날아갈 거고 얘는 지금 마이너스 24a 남을 거고 얘는 지금 5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4분의 5가 되겠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B값도 좀 구해줘야 되는 건데 B값은 어디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 갖다 집어넣을까요? 여기다가? 왜냐면 이때 이제 A 더하기 B값 자체가 2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24분의 5가 된다라고 한다면 B값 자체가 뭐가 돼야 돼요? 24분의 6이 되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얘는 24분의 5가 되고 얘는 24분의 6 약분시켜버릴까?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F 2분의 5만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네, 2분의 5 넣어주면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 쟤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24분의 마이너스 5에다가 2분의 5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2분의 5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이제 됩니다. 네, 그래서 계산해주면 얘는 지금 이제 8분의 마이너스 15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 48로 통분시켜 줍시다. 얘는 이제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2가 될 거니까 얘는 8 곱하기 48분의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13 이렇게 돼가지고 마마 돼가지고 플러스 만들어지겠네.
그치? 그리고 3으로 약분시켜버리면 얘는 3, 16이고요. 얘는 5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6, 8에 48. 오케이. 128 나왔다. 왜 나중에 128 곱할 거거든. 완전 좋죠. 그쵸? 안심하셔도 돼요. 이제 65 이렇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모해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128 딱 곱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답에 가까워졌다라는 그 느낌이 들죠. 괜히 128 아닐 거 아니야? 여기서만 이제 분수 나오게 되면은 네, 여러분 다시 좀 계산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2간씩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약분되면은 얘는 얼마다? 정답은 65가 되겠다라고 이제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실은 계산이 조금 이제 많이 까다로웠었던 문제, 마지막에서도 좀 계산을 좀 해줬어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사실은요,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가지고서는 조건은 다 이제 어떤 이제 수열이랑 지금 이제 연관이 된 거죠. K라는 요 시그마식을 가지고서는 고작 n이 1부터 5까지밖에 없으니까 한번 다 넣어봤어. 네, 그리고 그 식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연립을 우리가 시켜가지고 각각 F1, F2, F3, F4, F5에 대한 그 케이스를 나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이제 다 등장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주어진 조건에 또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또 이제 거르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거르는 작업이 계속 포인트였었던 거야. 그쵸? 케이스를 나누고, 조건에 맞게 케이스를 나누고, 이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그 작업들이 잘 이루어졌었어야지만이 이 fx라는 식 자체를 추론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fx를 구하는 과정 자체가요, 사실 얘도 이제 AB 구하고 CD 구해가지고 그래프 그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린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그러기에는 진짜 시간이 너무 우리가 많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얘가 지금 어디를 지나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X축이 지금 얘가 지금 지나냐 안 지나냐 그게 문제인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용해줬던 게 바로 이런 사이값 정리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사이값 정리가 뭐 언제 쓰여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쓰인다라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실근의 존재성을 이제 물어봤을 때 쓰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X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을 그림으로써 더 이 CD 이거 안 구해도 됐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조금 최소화 시켜주자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안 썼었던 그런 F6이라는 조건도 이제 끄집어내서 갖다 적용을 함으로써 이런 함수가 우리가 원했던 함수구나 라는 거를 찾아내실 수 있었어야 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계산 과정 자체도 조금 이제 조심해줬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개념 하나하나 보면 어렵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 개념 자체를 인출해내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이 30번 문제에서는 굉장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요. 네, 오늘도 바로 복습하셔서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응원합니다.